하면서도 좀 알지. 좀 씁쓸한 생각이 있었죠. 예, 잔치를 뒤에서 이렇게 보는데 저는 조초석 왔는데 그냥 괜히 또 뭐 카메라 찍히고 그러면 또 뭐 보수 조금이라도 이제 잘하셨어요. 대통령 자, 됐지? 여기까지. 그가 누구야? 그렇지, 박지원.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 박지원이야. 평생토록 독서를 하여도 배움에 진보가 없는 것은, 그러면은 제대로 된 독서를 한 거야, 헛짓거리 한 거야? 헛짓거리 한 거지. 이거는 제대로 된 독서라고 볼 수가 없어. 이유는 제대로 된 독서를 못했어. 그 이유는 뭐 때문일까? 뭐 하지 않아서. 뭐 하지 않아서. 이걸로 다 쓸 수 있을 거. 마음을 비우지 않아서. 허심의 독서를 한 거야, 못 한 거야? 못 한 거야. 견해를 가지고 들어간 거야, 버리고 들어간 거야? 사사로움이 있었던 거야, 없었던 거야? 있었던 거야. 단박했던 거야, 단박하지 못했던 거야? 단박하지 못했다. 되겠어? 나는 하나만 쓸게.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마음을, 그렇지, 마음을 비우는 독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들아, 이 글의 핵심은 그러면은 간단하게 나오지. 뭐 하려면 어떻게 해라. 독서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독서를 어떻게 하면, 제가 어떻게 하려면 대충 제대로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라. 마음을 비우고 글을 읽어라. 되십니까? 그러면 마음을 비우지 않고 독서를 하면서 방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아무리 평생토록 읽어도 어떤 결과밖에 없다? 배움에 진보가 없다. 진보가 없다는 것은 발전이 없다라는 거야. 요거 사사로운 마음이 독서를 방해했기 때문이다. 그럼 이 사사로운 마음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잖아. 독서를 방해했기 때문이다. 요게 이유, 원인, 요거는 결과. 도균아, 원인 플러스 결과로 되어 있는 거 설명 방식 뭐라고 해? 두 글자로? 그렇지. 예담이도 알고 있었지? 아휴, 예담이는 요새 내가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요. 아휴. 그런 일이 있어? 또 사연이 있어 또? 아휴. 안 적잖아. 예담이 안 적잖아. 도균아, 학교 설명하고 내 설명하고 어때? 근데 학교는 그러니까 딱 50분 안에 한 교시에 한 개를 무조건 끝낸다 하셔가지고 한 문장 한 문장 제대로 읽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그럼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되겠지. 야, 이거를 뭐 50분 동안에 이거를
이거 도균이하고 예담이가 조금만 더 집중력 가지고 잘 따라오면은 이거 한 20분이면 끝낼 수 있는 거야. 이거 너무 쉬운 거야. 이걸 가지고 뭐 1시간씩 해고 있어. 그러면은 도균 어쨌든 내 설명 괜찮은 거야? 오케이. 넘어간다. 마지막 문단. 독서를 위해서는 아 또 계속 같은 말 나오네. 이제 예담이도 이제 귀에서 피날 정도야. 맞지 예담아? 독서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대? 사사로운 마음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야 한다. 자, 사사로운 마음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강조한 점에서 이황과 박지원은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는 듯하다. 그러면은 요렇게만 놓고 보면은 공통점이잖아, 그지? 공통점이야, 그지? 요 공통점은 비교야, 비교. 차이점은 대조, 공통점은 비교라고 해. 하지만 지향하는 바는 사뭇 다르다. 오, 뭔가 이상하다. 요 하지만 잘 봐야 돼. 지향하는 바는 사뭇 다르대. 이 말은 뭐냐? 이황과 박지원이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다. 왜 안 적어? 박지원을 비롯한 실학자들을 중요시한 허심이란 기존의 상식이나 관습을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왜곡된 세계의 허상에 갇히지 않기 위해 선입견을 제거하고 열린 마음을 지니는 것이다. 따라서 정약용은 독서를 할 때는 먼저 자신의 주견을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즉 실학자들이 말한 허심이란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잘못된 지식을 버림으로써 오히려 공정한 주견을 얻게 되는 일이다. 책 속의 글자를 넘어 세계의 참모습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을 곧 허심으로 보았던 것이다. 자, 여기서 핵심이 뭐야? 비우는 것이 아니라 허심이지, 허심. 마음을 비우는 거, 그지? 자, 마음을 비우는 거. 잘 따라와, 봐봐. 마음을 비우는 것. 허심. 자, 여기서는 중요한 게 실학자들이 말하는 정약용하고 박지원 같은 허심의 의미는 무엇이냐? 자, 기존의 상식이나 관습을 없애는 것이다. 왜곡된 세계의 허상에 갇히지 않는 것이다. 선입견을 제거하는 것이다. 열린 마음을 지니는 것이다. 기존의 잘못된 지식을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공정한 주견을 얻게 되는 일이다. 책 속의 글자를 넘어 세계의 참모습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이다. 요거를 넘버링해서 적어주면 되는 거야.
지금 몇 개 나왔어?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5번, 6번, 7번. 자, 1번부터 쭉쭉쭉쭉쭉 7번까지 쭉 적으면 되는 거야. 되겠어? 이 부분은 이황을 포함시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 이거는 실학자들만인 거야. 여기다 정리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정리해. 한 번씩 써봐. 도균아, 1번부터 7번까지 적어. 이 다음에 적었어? 오늘 적어야지. 밑에도 여백 있고. 됐어? 하고 있어. 얘들아, 이거 동영상 이거 쌤에 그 올려주면은 네. 볼 거야? 유튜브요? 유튜브나 블로그. 몇 번 볼 거야? 한 번은 운동만 그 한번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봐. 네. 운동화 샀는데 오, 아주 작아서 지금 발 미칠 것 같아요. 네가 뭘 잘했다고 어머니 자꾸 이런 거 해? 저 운동화 좀 사주시는 거. 뭘 잘했다고? 신발이 착살 나버렸어. 지난주에 아버지 잘 도와드렸어? 네. 착하네. 그 등치 크고 힘센 거 그때 그 도와드리기라도 해야지. 못 탔을 거야. 조교대님, 넘어간다. 네. 넘어간다. 자, 우선은 요거 사회문화 하나 남았잖아, 그치? 그거 하고 나서 할 거 없으면 그때 문제 풀고 질문 받는 걸로 할게. 여기서 넘어간다 이제. 네. 117조. 이거 변형 문제가 다 있어. 변형 문제는 나중에 줄 테니까 슈특에 나와 있는 문제들부터 철저하게 분석해. 알겠지? 주관식도 분석을 해야 돼. 어? 주관식. 주관식은 외우면 되지. 외우면 되지. 주관식은 그냥 외워버려. 주관식은. 주관식 그냥 외워버려. 근데 그게 주관식이 주관식으로 나오리란 법은 없잖아. 그게 선택지로 객관식으로 바꿀 수도 있단 말이야. 아마 모르겠다. 어? 뭐라고? 딱 객관식으로 나오고. 예담이가 시험 문제도 예측하고. 오. 기능부사 기하부사 다 객관식이 있어. 그럼 그럴 확률이 높겠네. 노후를 대비하는 대표적인 수단. 바로해봐. 노후를 대비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언제? 늙었을 때. 힘없고 늙고 병들고 그랬을 때.
그때 어떻게 경제활동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경제활동을 하기가 힘든 노후에 연금은 연금 동그라미.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다 뭐라 적어 있어? 연금의 목적. 얘들아 천천히 나가니까는 빨리 적지 말고 알아볼 수 있게 잘 적어. 또박또박. 주로 은퇴 후 사망 시까지 걸어해봐. 요거는 연금을 받는 기간. 죽을 때까지 받는다는 거야. 왜 안 적어? 왜 안 적어? 연금 받는 기간 적어야지. 아니 지금은 다 알아듣지만 집에 가서 보면은 까먹는단 말이야. 좀 유식한 말로 요렇게 쓸 수 있어. 연금 수령. 수령이 받는 거야. 매달 일정액을 수급하는 제도. 특징. 그건 뭐야? 고정금액. 내지는 매달 수령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잘 봐. 요렇게 될 때까지 매달 일정한 액을 수급 받는 제도. 요것도 연금이고 또 그렇게 받는 금액을 또 연금이라고 말하기도 한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쭉 정리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 연금의 정의. 연금의 개념.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는 자 국가가 운영 주체야. 그럼 보험금을 누가 준다라는 거야? 연금을 나라가 준다라는 거야. 공적이다라는 것은 국가에서 공적으로 운영한다라는 거야. 근데 이걸로는 좀 부족할 수가 있다가 생각을 하면 일반 민간 연금을 드는 거야. 사적 연금. 뭐 보통 보험회사에서 많이 들라고 하지.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다. 자, 특징. 잘 봐. 국가가 운영한다.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다. 연금의 특징. 은퇴부터 사망할 때까지 수령. 일정액을 매달 수령한다. 너무 좋겠지. 그 다음에 얘는 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공적이고 국가가 운영한다. 그리고 의무적 가입, 의무 가입. 아 나는 안 할래. 나 연금 안 받아도 살 수 있어. 이렇게 깝죽대다가 나중에 늙어가지고 남들 다 편안하게 돈 쓰고 하는데 본인만
노숙자처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그것을 용납을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의무적으로 가입하게끔 만든단 말이야.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개인과 가구의 노후 소득 보장 측면에서의 소비 평준화이다. 예담이는 늙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치킨 사 먹는데 나는 나이 먹고 나중에 삼각김밥밖에 못 먹어.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지. 거기에 평균을 맞추려고 한단 말이야. 소비 평준화란 그럼 여기서 뭘 얘기하겠어? 소비 평준화의 개념. 정의겠지 그래도. 자, 요거 연금제도의 목적 잘 기억해둬야 돼.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에 얻은 소득을 은퇴 후에 소비에도 쓸 수 있도록 생애 소득을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에 얻은 소득을 은퇴 후에 소비에도 쓸 수 있도록 생애 소득을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은 뭐겠어? 건강하고 젊었을 때 번 돈을 늙어서도 쓸 수 있게 미리 분배해 놓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한 달에 100만 원 벌었어. 그럼 100만 원 다 쓰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럼 50만 원 쓰고 50만 원은 언제를 위해서 챙겨둔다? 미래를 위해서. 근데 그 개인한테 그렇게 하라고 맡기면 하겠어? 안 하겠지. 그래서 국가에서 강제적으로다가 의무적으로다가 걷어간단 말이야.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적 연금 제도인 국민연금 제도는 우리나라 공적 연금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는 뭐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 국민연금, 군인연금, 그 다음에 사학연금. 사학. 이 사학연금은 교사하고 교수들이 받는 거야. 군인연금 당연히 누가? 군인들이. 국민연금은 모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국민들. 되겠어? 군인연금하고 사학연금은 월급에서 아예 통장에 찍히기 전에 미리 떼버려. 뭔 말인지 이해돼? 좀 많이 떼. 그래서 얘네들이 받는 연금 액수가 국민연금보다는 커. 군인이 만약에 정년퇴직 하잖아. 그러면 한 2, 300 이상 받을 거야. 교사들도 그렇고. 그래서 교사 부부야. 남편 부인도 다 교사야.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씩 나오겠어? 2, 300 나오겠지. 그럼 두 개 합하면 4, 500 되겠지. 그럼 늙어가지고 두 부부가 4, 500 한 달에마다 꼬박꼬박 나온다 생각해봐. 좋아 안 좋아? 좋지. 좋지. 웬만한 중소기업이지. 근데 국민연금은 끽해봐야 몇십만 원밖에 안 나와. 뭐 100만 원 이상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젊었을 때 그 연금 그 보험료를 많이 냈던 사람이야. 근데 대부분은 몇십만 원에 불과해.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제도는 근데 우리 지금 본문에서 뭘 얘기를 하는 거야? 공적연금제도 중에서도 국민연금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경제활동 시기에 경제활동 시기는 뭘 말하는 거야? 건강하고 젊었을 때를 말하는 거야.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은퇴 후 사망 시까지 매달 일정액을 수급은 받는다는 거야. 어디에다가 내? 매달? 국민연금공단에다가 내는 거야. 국민연금공단. 너네들도 20살 넘어가잖아. 알바를 하건 뭘 하건 이러면은 이제 수익이 발생하잖아.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공단에서 너희들한테 우편물 날라와. 국민연금 내라고.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만 연금을 받을 수가 있다. 수령하는 연금은 기본 연금액의 지급률을 곱하여 결정한다. 자, 요거 수령 연금액. 내가 매달 받는 연금액이 얼마인지 계산 어떻게 한대? 기본 연금액에 곱하기 지급률. 이렇게 공식 같은 애들 나오면은 이렇게 메모를 해주라고.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지급률은 그럼 이 지급률이라는 것은 뭐냐? 가입 기간이 10년일 때 50%이고 1년 늘어날 때마다 5%씩 증가하여 최대 100%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이 국민연금을 가입해서 납입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많이 받아 조금 받아? 많이 받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입 기간이 길수록 많이 받는다. 기본 연금액은 가입자 개인의 소득 평균액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제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함께 고려하여 산정한다. 자, 기본 연금액은 어떻게 산정한대? 개인 소득하고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요거를 고려한대.
이를 아주 단순하여 다음과 같은 예로 들 수가 있다. 그러면 그 뒷부분은 예시네. 보나마나 예시.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이 30. 그다음에 소득 평균의 소득이 30. 소득 평균액이 가입자 A는 10. 가입자 B는 50이라고 하자. 가입자 개인의 소득 평균액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을 더한 값을 2로 나눈 값만큼 연금을 받는다면 A는 얼마 받는 거야? A는 먼저 2로 나누기 전에 뭐 더하기 뭐? 30 더하기 10. 그래서 얼마 받는다고? 20. 그 다음 B는 얼마 받아? 2분의 뭐? 30 더하기 50. 그럼 얼마 받아? 40. 이처럼 국민연금에서는 소득 평균액이 낮은 이들이 소득이 많은 이들에게서 일부를 보전받을 수가 있다. 소득 낮은 사람들이 소득 많은 사람에게서 부족 부분을 보전받는다. 그럼 많이 버는 사람들이 적게 버는 사람들 조금씩 도와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 없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이재용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야. 이재용한테. 또한 연금 수급권자에게는 연금 수급권자가 누구겠어? 연금을 받는 사람이야.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일정 연금액을 더 받는다. 늙으신 어머니가 계신다든가 키워야 할 자식이 있다든가 부양가족이 있으면 더 받는다. 일정 연금의 그리고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는 연금의 일정 비율을 유족이 받을 수가 있다. 상속이 된다라는 거야. 수급권자 사망 시 유족이 일정 비율 받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왜 안 적어? 왜 안 적어? 11번까지 적었는데 나는. 그 다음에 적었어? 그 다음에 적었어? 독일 적었어? 이와 같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는 동시에 1번 가입자들 간의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자, 요거 1번하고 2번 있지? 거기다가 연금의 기능 내지는
연금 제도가 있어 어떤 점이 좋으냐,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느냐 그 얘기야. 되니? 넘어가 돼? (5분) 쉬었다 가자. 한편 사적 연금제도 이거는 국가가 운영해 주는 게 아니야. 기업에서 운영을 기업이나 개인 차원에서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밑줄. 사적 연금 제도의 개념. 노후의 보충적 소득 보장을 목표로 한다. 무엇이 부족하니까? 공적 연금. 보완해 준 역할이다. 우리나라 대표적 사적 연금 제도인 연금저축 제도는 특징이 뭐래? 최소 5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돼. 그 다음에 언제부터? 만 55세. 수령 가능하고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일정 기간만. 일반적으로 예금이나 적금으로 이자를 받을 때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연금저축계좌의 이자를 연금으로 받을 때는 이보다 훨씬 낮은 비율의 세금이 책정된다. 세금 내야 돼. 근데 낮은 비율. 또한 근로자에게는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의 세금을 감해준다. 봐봐. 이 세금 감면해준다라는 것은 월급,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 그리고 이 4번의 세금을 내는 거는 낮은 세금을 낸다는 거잖아. 연금으로 인한 세금, 연금 수령으로 인한 세금. 하지만 55세 이전의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면 납입한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가 없고 국가가 정한 특별한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감면받은 세금을 반환해야 돼. 55세 이전 해지하면은 연금 수령 안 되고 세금 혜택을 반환해야 돼. 토해내야 된단 말이야. 왜냐면 이 혜택은 국민의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유
경제활동을 한 기간이 짧거나 없는 이는 수령할 공적 사적연금이 없거나 부족할 수 있다. 경제활동을 한 기간이 짧거나 없는 경우 수령할 공적 사적연금이 없거나 부족할 수가 있어. 이러한 이들 경제활동을 조금밖에 안 했거나 아예 안 한 사람들이 노후를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이것도 방법이 있나 보네. 많은 나라에서는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초연금 제도는 누굴 위한 거야? 짧거나 아예 경제활동이 어려워서 없었거나 짧았다. 그러면 연금도 어떻게 되겠어? 작아요. 연금이 아예 없거나 적어요. 적거나. 기초연금 제도를 분류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사회수당형, 최저수당형, 최저보장연금형으로 나눌 수가 있다. 자, 이 부분은 뭐가 되는 거야? 기초연금 제도의 종류. 사회수당형은 수급 연령과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소득 및 자산 조사 없이, 그러니까 귀찮지 않아, 편해, 연금을 지급하는 범주형 방식이다. 자, 이 제도는 연금 지원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를 제거할 수 있지만 장점, 취약계층을 표적화해 지원할 수 없어 효율성이 낮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이건 단점. 무슨 형? 무슨 형? 사회수당. 사회수당형. 두 번째, 최저소득보장형. 연금을 비롯한 소득 및 자산을 평가하여, 얘는 평가해. 소득 인정액을 산출하고 소득 인정액이 최저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때 부족한 만큼 지원하는 행태이다. 이 방식은 특정 경제 수준 이하의 노인만을 목표하기 때문에 운용되는 재정에 비해 빈곤이 해결되는 비율이 높아 재정 효율성이 높다. 장점이겠어, 단점이겠어? 장점. 하지만 주택, 자동차, 현금 등의 자산을 조사하는데 행정비용이 들 수 있고, 왜? 공무원들 가가지고 다 발품 팔아야 되거든. 수급 여부와, 그러니까 연금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수급에 얼마 받냐, 소득 및 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근로 의욕을 저해할 수가 있다. 이건 단점. 왜? 이건 뭐야? 내가 한 달 수입이 많으면은 못 받는 거야. 이 방식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거 받으려고 일안 일 안 해버릴 수 있단 말이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가 있는 거지. 해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야. 엊그저께 짧으니까는 어떤 젊은 놈이 막 울먹울먹거리면서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저기 신체 건강하고 젊은데 왜 일 안 하세요? 그러니까는 기초연금을 못 받아요. 뭐 이지랄 하더라고. 예담이 납득이 가?
사지육신 멀쩡한데 기초연금 받는다고 알바를 안 해. 그게 말이 돼? 인생 꽁으로 먹겠다라는 거 아니야. 근데 알바를 하면은 기초연금보다 많이 받아. 기초연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암세포가 암세포가 그러면 성북구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최저보장연금형은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야. 그냥 좀만 참어. 최저보조연금형은 여기다 공채 정리해야 돼. 수령연금을 조사하여 국가가 정한 연금 수령 기준 금액보다 적은 연금을 수령하는 노인에게 차액을 보충해주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받는 사람 중에서 너무 조금밖에 못 받아.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돼? 너무 조금밖에 못 받으니까 그거 채워주려고 주는 거다라는 거야. 이 방식은 다른 소득이나 자산을 조사할 필요 없이 연금만 조사하면 되므로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다. 왜? 다른 거 조사 안 해도 되니까. 연금만 조사하면 되니까. 맞아? 뭐 재산이 얼마고 뭐 집이 몇 평이고 이거 조사 안 해도 된단 말이야. 장점. 수급 대상자가 많으면 소요 예산이 크기 때문에 공적 연금이 충분히 성숙하여 은퇴자 대부분이 높은 수준의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상태에 도입할 수가 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단점. 그럼 요거는 적절한 시기. 요 최저보장연금형을 시행하기 적절한 상황. 또한 연금 소득은 많지만 연금 이외의 소득이 적은 사람은 수급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반면 연금 소득은 적지만 연금 이외의 소득이 많은 사람은 수급 대상자가 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요거 단점이야. 왜? 얘는 뭐만 조사하는 거였으니까. 연금은 연금. 연금. 근데 이 사람이 건물주야. 건물주야. 국민연금은 10만 원밖에 못 받는데 매달 월세로다가 1억씩 들어와.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이 최저보장 연금형 형태로 하면은 이 사람은 추가적으로 받는단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근데 내가 폐지 수집해. 폐지 수집해가지고 한 달에 80만 원 벌어. 근데 연금액이 이 건물주보다는 조금 많아. 그래가지고 이 최저보장 연금형에 해당이 안 된단 말이야. 그 사람들은 못 받는단 말이지. 그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경제활동 시기에 연금저축을 할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어 취약계층의 저축 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 단점. 왜? 저축 많이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연금저축을 많이 하면 그것도 연금에 포함이 되니까 어떻게 돼? 많이 못 받으니까. 야, 그 연금저축 들면 안 돼. 오히려 손해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지. 우리나라의 기초연금제도는 자산 및 소득조사를 통해 자, 기초연금제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 자산 및 소득 조사를 통해서 만 65세 이상의 국민 중 소득 인정액이 최저소득이 이하인 사람에게만 지급한다는 점에서 최저소득 보장형에 가깝지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합의 일정금이 넘은 기초연금을 감안한다는 점에서 최저보장형 연금 성격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초연금 제도의 성격을 말하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 기초연금제도, 국민연금 말고 기초연금, 돈 없는 사람 받는 거, 그 기초연금 제도는 한 가지 성격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겠지. 부부는 둘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하는데 합한단 말이야. 최저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단독 가구일 때보다 부부 가구일 때 값이 더 크다. 또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수급자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 부부는 최저소득에 해당되는 금액값이 더 크다. 그러니까 한 명일 때는 100만 원까지, 두 명일 때는 300만 원까지 이렇게 넓혀준다라는 거야. 그럼 좋은 거지. 그 다음에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을 남편이 받거나 부인이 받아. 그러면은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아예 1차 탈락이 된다는 거. 왜? 워낙에 많이 받으니까. 공적연금 제도에 강제로 가입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어. 아, 나 이거 하기 싫은데 내가 왜 해야 돼? 사적연금 제도에 대한 세금 지원으로 인한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어. 또한 기초연금 제도의 방식이나 연금액 등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해.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연금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사회 변화에 따라 연금제도는 지속적인 변화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요거는 불만의 목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제도가 필요한 이유겠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거 좋다고 해, 안 좋다고 해? 응. 여기까지. 됐어? 네. 질문 없지? 끝났지? 네.